네 번째 영상. 한참을 내려왔어 지금. 근데 길이 괜찮으면 이쪽으로 혹시 오게 되면 올라오려고 했더니 그냥 그래. 길 같지도 않고. 여기서 좀 정비를 하고 올라가지.
내가 예전에는 적어도 30대 초반까지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무엇을 하든가 그 하는 행위 자체가 어떤 중요한 비전을 담고 있던, 아니면 적어도 어떤 의미를 담고 있거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 과연 예를 들어서 내가 밥을 먹는다 그러면 온통 밥 먹는 것에만 집중을 하는 거야. 온전히 밥알이 입을 통해서 들어오는 느낌, 그리고 밥알이 씹히는 느낌, 밥이 목공을 넘겨서 위장으로 가서 모든 장으로 소화기관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 느낌, 먹는 그 행위 자체에 집중하는 거야. 가령 내가 예를 들어서 걷는다 그러면 걷는 것에 집중하는 거야. 다른 게 끼어들 뭐 그런 게 없이 그냥 오직 걷는 거에 집중하는 거야. 걷는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향해 걷든 그 목적지도 중요하지 않고 그저 걷는 것에 집중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산을 타면 물론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거의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 잡념이 들지 않거든. 더군다나 이렇게 경사가 급한 언덕으로 오를 때는 온통 육체적인 고통이라고 할까, 힘드니까 땀이 뻘뻘 나면서 오직 그냥 산을 타고 올라가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지.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마치 꿈을 꾸듯이, 우리가 잠을 잘 때 꿈을 꾸는 건 의도하지 않게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거든.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그냥 순간순간 과거의 일이 됐든 아니면 전혀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됐든 그냥 문득문득 떠오르는 거거든. 그걸 그냥 떠오르는 대로 내버려 두는 거야. 어쨌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주어진 삶 동안 가장, 뭐 가장이라고 하긴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냥 불필요하게 걱정이나 근심으로 혹은 고통이나 기쁨 뭐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서 느끼면서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만끽하지 못하고 보내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빠져들어서 그 모든 걸 같이 함께 하는 것, 내 주어진 시간 동안 이렇게 호흡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흡족스러운 내 삶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숱하게 해오긴 했지만 지금 이 순간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 온통 집중할 때 그 집중으로부터
모든 내가 추구하려는 모든 것들이 이 에너지부터 발단이 돼서 마치 영감을 받은 듯 급속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의도적으로 목적을 갖고 나는 어떤 목적을 향해서 뭔가를 해야지 라고 했을 때는 한계가 있지만, 그것을 다 잊어버린 채 그냥 아무 목적도 없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때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던 모든 것들이 저절로 극대화돼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가게 될 것이다. 만약에 내가 일요일 이 하루 온종일 산행을 하는데, 산행을 만약에 안 하면 뭘 하고 있을까? 좀 더 잠을 자고, 좀 더 쉬고, 배불리 먹고, 그러다가 핸드폰 좀 들여다보다가 이래저래 하다 보면 금방 하루가 지나갈걸. 특별히 한 것도 없이. 그렇다가 내 몸을 단련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만 축내는 거야. 그럴 바에는 산행을 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땀을 흘리면서 집중하는 거. 이것이 반드시 원동력이 된다.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두 시간만 산을 올라가려고 했는데, 원래는 지금 딱 2시간 넘게 흘렀거든. 2시간만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가려고 했는데 좀 아쉬운 감이 있었어. 1시간만 더 올라간다. 어느새 올라왔네. 이 산을 타고 나면은 온몸이 땀으로 반복이 돼서 입고 온 옷을 땀에 땀에 그냥 찌든다고 해야 되나? 쪄든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땀 냄새가 엄청 날 거야. 그래서 내가 일부러 어제 비도 오고 해서 사무실 입고 나갔던 옷 그대로 입고 왔어. 한 번 더 타고 땀 흘린 다음에 어차피 빨아야 되니까. 원래 어제 입었던 옷은 여느 때 같았으면 어제 빨았을 텐데, 손빨래를 했을 텐데 그냥 손빨래를 안 하고 놔뒀다가 산 탄 다음에 이제 한꺼번에는 이제 어차피 빨래 할 거니까 땀 흘리고 나서 빨래 하려고 일부러 그대로 어제 입고 나왔던 거 입고 나왔어. 다만
산행을 해야 되고 라이딩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산행을 하다 보면 엄청나게 땀을 흘릴 것을 대비해서 위하고 아래를 원래 산행할 때 착용했던 편한 레깅 스타일에 하나를 더 껴 입었지. 또 이따가 바이크 타고 갈 때는 추울 수도 있고 해서, 그리고 산에 갔을 땐 또 땀이 한참 많이 나고 이제 좀 몸에 무리가 온다 싶으면 바지도, 청바지가 불편하니까 청바지도 벗고 위에도 입고 왔던 티를 벗고 하면 그만큼 몸도 가벼워지고 해서, 처음부터 그러면 나중에 몸이 무거워지면 힘드니까 처음에는 그냥 껴입은 상태로 산행을 좀 하다가 거의 이제 중간쯤, 예를 들어서 6시간 산행을 목표로 했다 그러면 3시간 정도는 쭉 산행, 한 3, 4시간 정도 산행을 하다가 2시간 정도 남겨놓고 이제 몸을 살살 풀면서 몸을 최대한 가볍게 복장을 착용하고, 여기까지 몇 분 걸렸나? 별로 안 지난 것 같은데 20분이나 지났네. 씨, 온통 거미줄이네. 씨. 조금만 더 가자. 이 산 위에 올라오면 바람이 소소서 부는데 아주 시원하단 말이야. 이게 더운 날 뭐 에어컨 바람, 선풍기 바람, 이거하고는 비교할 바가 못되지. 그런 인위적인 바람이 아니니까. 이 거미줄을 미쳤을까? 좀 더 가서 초콜릿 좀 먹어야 되겠다 했잖아. 김밥 한 줄만 먹었더니 좀 열량이 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보니까 허리가 아프면서 다리도 좀 땡기던데, 산행을 하면서 발바닥하고 장단지가 좀 많이 땡기는데 좀. 잘하면 발바닥이 지가 나겠는데. 쭉 가다 보면 초소 하나 나오죠. 초소가 하나 나오고, 초소 지나서 그
학수남인가 뭐 올라가는 길이 나오고 거기까지만 갔다 올 거야. 글쎄, 여기도 길이 있어. 일로 가볼까 한번. 다 치우면서 그랬어.
역시 길이 많나네. 이쪽은 평평하게, 이쪽은 언덕해. 산에 가면 꼭 길이 저렇게 두 갈래 나 있는 데가 많더라고. 그래서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 그러다가 언덕길 올라가면 다른 길로 또 가는 길도 있고 해서 저런 두 갈래길이 비슷한 게 의외로 많아가지고 산이 다 비슷비슷해서. 오늘 평소보다 많이 휘두르는 것 같은데 팔이 안 아프려나 또. 눈을 보고 들어갔는데.
8달까지 해가 길어지는 거지. 지금 6월달인가? 지금 6월달이냐? 갑자기 헷갈리지. 5월달에 6월달이야 지금. 해가, 그치, 해가 길고 짧은 걸 생각할 것 없이 해가 길어진다는 건 무슨 얘기야? 그만큼 태양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대지의 온도가 높아질 거고, 그러면 가장 한여름이 낮이 가장 긴 계절이 되겠네. 굳이 생각할 것 없이. 그럼 지금 점점, 아직 한여름은 아니니까 점점 해가 길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 그러면 적어도 7월까지는 해가 길어질 테고, 이제 8월 넘어서면서 해가 조금씩 짧아지기 시작한다고 봐야 되겠네. 그러면 점점 지금 해가 길어지고 있는 상태이겠네. 어쨌든 오늘 해가 쨍쨍하게 떠서 기분이 좋다. 덥긴 해도 이 맑은, 뭐랄까, 우리 많이 뭐 예전보다 대지가 뜨거워졌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참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곳이야. 사계절에도 뚜렷하고. 뭐 햇빛이 엄청나게 뜨거워서 뭐 한여름에는 뭐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고는 하는데, 다른 뭐 중동 지방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 활동하기 좋은 나라지. 감시초소가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만 더 걷다가 쉬어야지. 산을 타고 나면 허리 아픈 게 좀 나아야 될 텐데. 지난주에 산을 제대로 못 타서 허리가 아플 수도 있어. 지금. 오늘도 한 2시간 정도를 쓸데없이 헤맸는데, 차라리 그냥 가던 산이나 갈 곳을, 다른 산을 좀 타고 싶어서 갔다가 괜히 빙빙 돌기만 했네. 여기 이 주위는 이제 웬만한 산은 다 타봐가지고 지금 안 가본 코스가 없는데, 이 배는 가방이
조금만 더 위로 딱 붙었으면 좋겠는데. 현대인들은 햇빛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시간이 거의 없지. 물론 햇빛에 장기간 노출되는 건 별로 좋지는 않지만 온통 차 안에서 보내고, 어딜 이동하더라도 차 안에서 이동하고, 건물 안에서 살고, 그것도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에어컨 틀고 살고. 이게 햇빛을 잠깐이라도 쐬줘야 되는데, 햇빛을 쐬주는 것만으로도 면역력 강화가 이루어지는데, 햇빛을 너무 안 쓰면 면역력이 약해지는데, 그런 것 만들면 잘 될지도 모르겠네. 햇빛에 좋은 부분만 투과시키는 어떤 창을 통해서 시야가 딱 확 트이는 어떤 그런 큰 창을 통해서, 그런 창이 있는데 햇빛에 나쁜 자외선 내지는 나쁜 요소는 좀 제거해서 좋은 요소만 창을 통해서 들어오게 하고, 그것을 쬐 수 있게 하는 그런 베란다에 설치할 수 있는 창을 개발하던가, 그래서 그 창을 팔던가. 근데 그것은 내가 생각할 때 시장성이 좀 떨어질 것 같고, 차라리 그런 창을 설치한 특별한 뭐랄까 일종의 치유실이라고 하고 지어서 거기서 한 30분 정도 아주 편안한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각각 방은 독립적으로 프라이버시가 지켜질 수 있도록 조그마한 방을 설치하고, 거기에는 왜 우리 물리치료실이나 이런 데 가면은 아주 좁은, 한 명 겨우 누울 수 있는 그런 간이 침대 비슷하게 놓고, 방도 그 정도, 침대 하나 있고 한 사람 서 있을 공간, 그 주사실 같은 그런 정도의 규모로 다 이렇게 여러 개의 방을 꾸며놓고, 거기 들어가서 옷을 모두 탈의하고 전신에 그 좋은 햇빛에 에너지를 받는 거야. 그리고 30분 동안 이렇게 온몸에 한 15분 앞으로 누워서 좀 햇빛을 쭉 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광욕 비슷한 게 하는 건데, 좋은 빛만 투과될 수 있도록 그런 창을 통해서 들어온 빛이기 때문에 자연광인데 좋은 그 빛, 좋은 뭐라고 해야, 좋은 빛만 이제 투과될 수 있도록 해서 15분 동안 편안한 음악을 들으면서 앞에 쬐고, 또 15분 동안 뒤에 쬐고 해서 한 30분 정도 그렇게 자연광을 쐬면서 건강을 증진시키는 그런
뭐 치유의 방 이런 거 만들면, 이걸 좀 사업화하면 좀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앞으로 더군다나 날이 갈수록 이런 치유의 방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갑자기 그런 사업 아이템이 떠오르네. 그런 창을 설치하는 건 좀, 그런 창도 얼마나 그 재료를, 그런 재료를 창으로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시장성이 그렇게 떨어지더라도 좀 고급 주택에 그런 창틀을 설치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런 아무튼 빛을 투과할 수 있는 창을 개발해서 좀 여러 분야에서 사업화 시키는 것도 나는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문득 드네. 네,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지. 이 자연광을 써야 되는데 온몸에. 예전에 무슨 영화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지구가 이제 거의 자연이 파괴되고 해서 일종의 조그마한, 뭐라고 해야 돼, 돔에서 남자 주인공이랑 여자 주인공이랑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그러면서 지구를 순찰하는 임무를 맡은 것 같던데, 약간 반은 무슨 인간 몸에 칩을 심었는지 인간 의지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어디 중앙 시스템에서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임무를 수행하던데, 그래서 자신의 과거의 기억도 다 잊어버리고 시스템에서 심어놓은 기억으로만 자기를 인지해서, 그런데 이 살짝 오류가 나는지 남자 주인공이 가끔 과거 시절에 일부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찰하다가 자기가 어렸을 때 아무래도 살던 곳 같은데, 호수가 있고 앞에 호수가 있고 집 앞에는 갈대가 많이 이렇게 쏟아 있는데, 순찰을 하다가 거기 착륙해 가지고 거기서 잠깐씩 시간을 보내고 오곤 했단 말이야, 몰래. 그러니까 옛 기억을, 자신이 어떻게 살았었는지 옛 기억을 떠올린 거지. 일종의 시스템 오류인데. 그러니까 지금 조금 기억나는데, 이제 지구는 오염이 돼서 장시간, 아니 무슨 특별한 약을 복용 안 한 상태에서 장시간 지구에 노출되어 있으면 생명에 지장이 생긴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오염이 됐다고 인지를 한 거야. 근데 실제로 이제 그랬고 처음에는.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지구가 이제 정화되기 시작해서 조금씩 생명체들이 자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화초 같은 게 자라서 꽃을 피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근데 지구가 막 오염돼서 파괴됐을 때는 그게 이제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 주인공은 돔 같은 데서 보호되는 그 돔으로 된 조그만 곳에서, 그게 또 지상에서 높이 떠 있더라고.
공중에 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지구를 순찰하는 건데, 그러다가 이 남자가 화분에 씨앗을 심는데 그게 밖에서도 심어뒀는데 싹을 틔워서 꽃을 피우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순찰을 하다가 그것을 가지고 도만으로 가지고 들어가. 원래 그런 걸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거든. 그리고는 같이 함께 임무를 수행하는 여자한테 보여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이 이제 오염된 상태에서 정화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새 생명이 도달할 수 있다. 그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신이 맡은 임무에 역행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의 역할은 아마 그런 거였던 것 같아. 아직 불법 체류자처럼 살아남은 잔류 인간들을 단속하고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인간들을 오염된 인간이라고 해서 죽이던가 순찰하다가, 나도 잘 기억은 안 나네. 이게 왜 갑자기 떠오르냐. 이게 왜 갑자기 떠올랐지? 어쨌든 그렇게 언젠가는 이 상태로라면, 이게 어떻게 보면 상상 속에 만들어낸 앞으로의 지구의 미래의 모습인데, 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 인간들도 점점 더 자연과 좀 멀리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면역력이 떨어지고, 충분히 그냥 재미로만 볼 게 아니다. 좀 생각해 볼 문제다. 어쨌든 햇빛을 좀 쬐야 돼. 이제 그 길이 나오지 않을까. 나무 벤치가 하나 나오고 절로 가는 길이 나올 때가 됐는데, 물 좀 마셔야 될 것 같아. 입이 바싹바싹 마르네. 너무 말을 많이 했나? 말을 많이 하지 않는데. 비가 어제 와가지고 이 계곡물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 언덕길이 또 있어. 확산, 쌍용사라고 써요. 꼭꼭 걸어 잠궈놨네. 쌍용사. 용이 2마리다, 쌍용. 문을 꼭꼭 걸어 잠궜더라. 근데 조각사 부처도 그렇고, 뭐, 탑도 싸는 게 최근에 조각해서 쌓아 올린 것 같은데 되게 섬세하게 조각이 돼 있더라. 디테일하고.
오래된 예전에 쌓아올린 탑이 아니고 최근에 기술로 쌓아올린 탑이었더라. 되게 정밀하게 디테일하더라. 아기자기하네. 의외로 뭐네? 가깝지 않네. 아이씨, 온통 거미줄 투성네.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딱 시간 딱 예상한 대로 딱 1시간 더 걸려. 다시 되돌아갔어. 저기서 쉬는 거야. 여기서 쉬었다 가야 되는데 물도 좀 마시고 초콜릿도 좀 먹고 햇빛이 좀 드는 대로 햇빛을 좀 쬐다 가야 되겠어. 예, 완전히 숲이 우거져 가지고 햇빛이 거의 안 들어오네. 밤 같아. 밤 햇빛이 들어오고. 어쩜 그렇게 숲이 우거질 수가 있지. 햇빛이 드는 데가. 좀 전에 지나쳤는데 거미줄이. 아이씨. 햇빛이 드는 데가 없어. 안 되겠다. 여기서 그냥 쉬었다 가야 된다. 햇빛이 드는 데가 없네. 저기 좀, 근데 앉을만한 데가.
이 정도네. 여기서 잤다가 되겠다. 여기서 잤다가 되겠다. 여기서. 네 번째 영상인가? 잠시 쉬었다 간다. 1시간이 걸렸네.